자, 누가 뭐래도 내기를 갈래? 우리 준호이 시작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공이었다면은 친구들 따라 같이 이렇게 학교를 탈출하려고 가출을 했을 건가요? 저라면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출을 하면은 선생님한테 당연히 혼나겠는데 그 선생님이 하필이면 무서운 선생님이어가지고 저는 같이 안 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해주세요. 네, 저도 가출하는 거에 대해서 특별히, 가출할 정도로 그렇게 용기가 있거나 아니면 특별히 무슨 큰 그 문제를 느끼면서 산 적이 없어가지고 가출은 아마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김은재 작가님이 이 책의 제목을 누가 버려야 내기를 갈래? 라고 지으신 것 같나요? 제 생각에는 아마 한국 사회가 공부? 약간 이런 걸로 하는 느낌인데 작가님 생각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지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 해주세요. 네, 저도 지금 주원 씨가 말한 것처럼 이 책 속의 어떤 그런 주인공들이 자기 어떤 그런 바라는 바를 모르거나 아니 바라는 바가 있는데 그것들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들 속에서 어쨌든 자기의 길을 스스로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이제 이른바 그 사람들이 가출해서 만난 그런 그 어른들의 어떤 그런 공통적인 특징이 결국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스스로 계책해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내 길을 가려는 결국은 누가 뭐래도 자기 길을 가라라는 어떤 그 작가 선생님의 기대, 바람이 그 제목에 담겨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준원이가 이제 얘기했는데 여기 아까 전근이를 갖고 얘기했는데 전근이는 어떤 인물이야? 어떤 캐릭터야? 주인공쯤 되네요. 음, 또 어떤 문제가 있어, 전근이한테? 어, 전공이요? 음. 정경이의 고민은 뭐야? 스트레스는? 공부를 너무 많이 시킨다? 누가? 학교랑 말, 학교 특히 엄마가 그 배드민턴 국가대표 출신인데 엄마가 공부를 아주 중요시 여겼고 성격은 전공이의 성격은 케어하라고 친화력 있는 성격인 것 같아요. 그래? 정근이가? 근데 정근이의 성격 같은 경우는 그 걱정이 많은 성격 아니야? 그런가요? 그래서 이제 정근이 걱정이 많은 어떤 아이고 본명은 이제 민시우라는 어떤 그런 캐릭터입니다. 자, 방정이라는 인물 나오지. 방정이 기억나? 네, 방정이는 어떤 캐릭터야? 방정이 많은 캐릭터요. 응? 방정이요? 어떤 캐릭터, 방정이는? 방정 맞으네요. 방정 맞아, 방정이가? 방정, 거의 이게, 네, 공부 방정이 잘해. 어떤 문제가 있어? 일본에 여행 가고 싶어요. 왜? 어, 거기 응, 구경도 가고, 좋아하는 작가, 응, 네, 그렇지. 피규어도 좋아하고, 얘 특징은, 방정의 특징이요? 어, 공, 공부를 잘해요. 공부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려. 근데 뭐가 문제야? 아까 정국이는 엄마가 공부를 중요시했는데 내가 그만큼 엄마의 기대에 못 따라가서 문제잖아. 근데 네. 방정이는 그림도 잘 그리고 공부도 잘하는데, 뭐가 문제야? 아, 맞다. 어, 그, 방학 때 일본 아, 가기 했는데 학교가 방학 없애버려서요. 그렇지. 일본 가그린다방 없애버렸으니 문제고. 그 문제 있고 또 어떤 문제가 있어? 다른 문제는 없어? 어, 자, 방정이라는 캐릭터의 문제는, 뭐 문제라고 해야 돼. 얘가 사회 배려자 들어봤어? 아니요. 여기서 이제 사회 배려자라고 나와. 사회 배려자가 뭐야? 어, 우리나라에서 그, 너, 저소득층, 어,
돈이 아주 없거나 아니면 무슨 뭐 다문화 가정이거나 뭐 경우에 따라 다른데 이런 식으로 이른바 그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에게 조금 이제 그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 근데 이 네, 감정이라는 캐릭터가 바로 이제 사회배려자라는 어떤 그런 이유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도 잘하고 뭐 그림도 잘 그리지만 사회배려자라는 그 가정 환경 때문에 약간의 어떤 그런 뭐 문제를 갖고 있다고 봐야 되나? 그런 인물로 여기 이 책에는 설정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지. 그다음에 통은, 종이요. 음, 키가 커요. 키가 크고, 또, 힘이 세요. 힘도 세. 큰 키에 근육질에다가 힘이 센 어떤 그런 인물이지. 또 어떤 캐릭터? 공부를 못해요. 그렇지. 공부를 못해갖고 무시당하는, 그러니까 덩치는 크고 운동도 잘하고 뭐 이러는데, 무시당하는 어떤 그런 인물이 통이지. 왜 별명이 통인지 알아? 여기 나왔음. 음, 별명이 돼지저금통. 아, 맞다. 네. 돼지저금통의 통. 근데 왜 별명이 돼지저금통이냐? 머리에 상처 난 것 그렇지. 때문이요. 머리에 상처 있어. 등치가 큰데, 머리에 상처 있는 게 돼지저금통 알아? 이렇게 옛날에? 큰, 빨간 돼지저금통 이렇게 큰 건데, 위에 이렇게 돈 넣는 구멍 있는 거. 네, 알아, 몰라? 알아요. 알아? 그래서 그 등치가 큰데 이제 머리 흉터 있는 것들이 돼지정통과 닮았다 해서 이렇게 통이라는 어떤 그런 별명을 갖고 있지. 그래서 요 통 같은 경우는 수빈이라는 여자친구를 좋아하는 수빈이라는 인물이 중요하게 나오지 않는데 잠깐 나오지. 수빈이라는 인물은 음, 어떤 인물이야? 아이돌? 그렇지. 아이돌 지망생이지. 아이돌 지망생. 아이돌 네, 지망생이어서 서울에 가 있고 이 통이 이제 그 뭐야 가출하게 된 동기 중에 하나는 바로 누굴 만나려고? 이 수빈이를 만나려고 한 거잖아. 네, 맞아? 네. 방정이는 아까 준호이가 말했던 대로 일본 가려고. 원래는 서울 갈 생각이 있던 게 아니라 자기는 일본 가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 그를 이렇게 나가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던 거고. 정근이는 사실은 뭐, 전긍이요? 정근이 아까 처음에 말했던 정근이. 너가 말했던 전, 정근이. 전긍이 걔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니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가게 된 거잖아. 정근이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옥토끼 나오죠, 옥토끼. 네, 옥토끼는 어떤 특징이 있어? 눈이 커요. 눈이 크고 또, 귀도 커요. 또, 옥토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야? 랩을 할 줄 알아요. 그렇지, 얘가 이제 래퍼 지망생이잖아. 그래서 사실은, 옥토끼도 서울을 가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지. 왜? 틴틴 래퍼 나가야 돼서요. 그래서 얘는 지금 이제 랩, 그 오디션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이제 출전해야 되기 때문에 옥토끼는 이제 그 가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어떤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네 명, 방정희, 전긍이, 통, 옥토끼, 요 네 명이, 원래 있던 곳은 어디야? 무진 고등학교요. 무진고등학교. 그게 어디 있는지 혹시 알아? 이 책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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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 순천 알아? 아, 아니요. 순천이 우리나라에 보면 순천에서 정원축제인가 하는 데인데. 전라남도야, 여기가 순천이거든? 보여? 남해안, 우리나라. 순천 보여? 준호나 보여, 안 보여?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지금 준호가 살고 있는 대전. 그래서 쭉 내려와서 여기가 순천이야, 순천. 바닷가를 끼고 있어. 순천 옆에 여수는 들어봤을 거야, 여수. 네. 여수. 그래서 전라남도에 순천시, 여순시 있는데 여기 순천만 습지 같고 순천만 국가정원이 이제 상당히 유명한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 그다음에 여기 뭐 옆에는 이제 전라남도 보성군이라는 곳도 있고 화순군 뭐 그다음에 이제 광양시 이쪽 구례 이런 쪽, 곡석 이런 쪽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데 어쨌든 순천이라는 나간읍성도 있고 나간읍성 있는 곳이 바로 이 순천시인데 여기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녔던 거지. 여기는 고등학교에 다니던 애들이 결국은 어디까지? 여기 서울, 서울까지 가출을 하게 돼요. 여기 순천에서 서울까지 가출하려는 그런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이제 그나마 또 나오는, 비중 있게 좀 나오는 인물들 중에 피바다가, 피바다. 피바다가 누구야? 그, 그, 친구들 담임 선생님이요. 그렇지. 여기 있는 애들의 가임쌤이고, 왜 피바다야? PC에다가, 응. 또 있었, 그렇지. 수업 시간에 빨간 줄 그으면서 수업을 해가지고, 빨간 어, 줄을 긋는 게 왜 피바다야? 많이 그어서, 많이 그어서 칠판을 그 피바다 만드는 거 쉽게 말하면. 응? 그래서 네, 가임쌤 성함이 피정훈이기 때문에 PC여서이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빨간 줄 긋는 것들 이제 피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기본적인 그 인물 캐릭터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요 사람들이 뭐 하는 이야기? 어, 배출해가지고, 가출을 해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뭐 잘 이렇게 생활하는, 여러 인물들을 만나지. 네, 그래서 그들이 만난 그 인물들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경험들을 하고 깨닫는 어떤 그러한 이야기인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책은 커다랗게 두 가지 흐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좀 조건과 말도는 대로 가출의 이야기가 한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이야기는 가출해서 만나는 그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요 아이들이 결국은 그 뭐야 직업과 진로의 멘토를 만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이렇게 멘토링 을 받고 그다음에 이 애들이 앞으로 살아갈 어떤 그런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그러한 책인 것들 볼 수 있어. 그래서 이런 책이 순수 소설은 아니야. 그 순수 소설은 그냥 감동과 재미를 주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이거는 이제 순수하게 감동과 재미를 주는 어떤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목적이 있어, 목적. 의도가 있다, 의도가. 어떤 목적이 있는 거야? 이렇게 진로 어, 결정하는, 그렇지. 여러 가지 직업을 소개해주는 자연스럽게. 그래서 직업을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다는 얘기. 근데 이야기 속의 것들을 녹아내려간 거지. 녹아내려가고, 그러면서 어쨌든 이 인물들이 자기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 어떤 그런 인물들인데, 자, 그러면 이 아이들이 만난 사람들 한번 어떤 직업을 갖고 있고, 뭐에 대해서 얘기했는지 한번 얘기해볼까? 쉽게 생각나는 대로? 어, 저, 어떤 사람들 만나? 식당 아저씨요. 식당 아저씨? 어, 그 식당 아저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야? 벌레 음식, 귤레, 식용벌레 그렇지. 음식 판, 식용벌레, 식용곤충 사업까지. 준원이 네, 혹시 식용벌레 먹어봤어? 아니요, 아직 못 먹어봤어? 네, 도 아직 못 먹어봤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먹는 건 있지, 벌레. 뭐 먹어, 우리? 우리나라 사람들 즐겨 먹는 벌레 있잖아. 잼, 번데기 먹어, 번데기. 네, 준원이 번데기 먹어? 먹어봤었어요. 근데 즐기 하진 않아? 나쁘진 않죠. 나쁘지 않아. 그죠. 번데기 이제 고소하고 이제 단백질 식품이라고 좋아하는데, 그 번데기가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제 뭐야? 식용곤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거 말고 선생님은 못 먹어봤는데,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메뚜기 알아? 네, 메뚜기 잡아갖고 메뚜기 구이 같은 것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해먹는다고 그러는데, 이 식용곤충은 이런 그 메뚜기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곤충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서 이런 곤충을 식량으로 사용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근데 왜 곤충을 식량으로 사용하자고 주장하는지 혹시 알아? 어, 단백질도 많고, 음. 근데 손에도 지금 우리가 단백질을 어떻게 섭취해, 주로? 고기, 고기 먹으면 되잖아. 근데 고기 먹으면 되는데 왜 굳이 식용곤충을 따로 뭐 해야 돼? 친환경, 어? 친환경? 친환, 식용곤충하고 친환경하고 뭔 상관인데? 어, 이제 벌레 양은 많으니까,
벌레 양은 많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 요 돼지나 소를 키우는 축산의 어떤 그런 과정에서 돼지 아니 소의 어떤 트림, 방구 이런 거에 그 메탄, 탄소가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소를 키우는 어떤 그런 과정이라던가 그다음에 소나 돼지의 똥, 분뇨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그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곤충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나 돼지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단백질이 필요하니까 단백질이 필요하니까 소나 돼지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서 이제 식용곤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식용곤충의 문제는 뭐야? 어, 위생에, 위생? 왜 위생이? 어, 조금 이제 혐오감, 혐오감. 위생이야. 그 곤충을 잘 키우는 거죠. 기르니까 그런 거야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사람들이 막연하게 그 곤충에 대해서 징그럽다. 아니 이런 걸 어떻게 먹는 건가라는 어떤 그런 심리적 장벽. 요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인 거지. 그래서 이제 식용곤충을 통해서 다양한 그런 음식을 개발하고 사람들이 그것들이 맛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만약에 보장이 되고 아까 그런 저항감, 혐오감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사라진다면 식용곤충 사업이 또 잘 될 수도 있겠지. 어쨌든 이 책에서 이제 식용곤충 사업가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들려준 어떤 그런 이야기가 결국 이제 준원이 어떤 그런 삶에 있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야겠구나라는 것들에 커다란 또 이제 뭐 이렇게 힌트를 주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구 만났어? 또, 음, 포드 아저씨요. 응? 포르 아저씨요.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야? 경호원, 그렇지. 경호원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만나게 된 거지. 자, 그래서 이제 경호원은 뭐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경호원은 뭐 하는 사람이야? 경호하는 사람이요. 경호하는 게 뭔데? 지키는 응. 사람이요. 그래서 과거에는 경호원 하면 이제 이른바 대통령 경호원들, 대통령 경호실에 있어서 유력한 정치인들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요즘은 경호원들이 어, 경호를 요즘은 해요. 경호원들 범위가 확대됐지. 업무가 확대돼서 누구 경호도 많이 해. 아이돌? 아이돌 그렇지. 아이돌 그런 경우도 많이 하고 방송국 같은 데 가면 다 이렇게 무대 주변에 경호원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행사 진행 이런 것들 한다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어쨌든 그 요즘에는 뭐 이렇게 학폭당하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그 아이들을 뭐 경호해주는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확대됐다던가 경호 영역이 좀 더 이렇게 많이 이렇게 넓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호원 얘기 어쨌든 요 나오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버섯 청년이요. 버섯 청년, 청년 농부, 버섯 청년 나오고, 사실은 이제 그 전에, 그 하나 더 나오지, 사실은. 그 여자친구. 아까도 말했었는데. 수빈? 수빈이는 직업이 뭔 거야? 아이돌. 아이돌 지망생. 그래서 아이돌 지망생이 얘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막연히 갖고 있던 어떤 그런 환상이 아니라 아이돌 지망생의 현실,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보여주는 또 그런 부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그다음에 네 번째가 바로 이게 청년농부. 이 청년농부는 뭘 하고 있어? 뭐 하는 사람? 뭘 키워? 버섯이요. 버섯 농사를 짓는 그런 청년농부여서 사실은 농부라는 직업이 어때? 그 막 농부 되겠다는 사람이 많아 주변에? 있어? 준호나? 아니 별로 없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선생님이 준호님 말했을 때 선생님 부모님들 그 세대는 열에 일곱 명, 여섯 일곱 명이 다 저기였어. 농부였어, 직업. 근데 지금은 농부가 열에 한 명도 안 돼. 한 명이 뭐야? 백에 몇 명밖에 안 돼. 한 자릿수밖에. 백에 뭐, 이렇게 네다섯 명, 뭐, 이 정도도 안 돼. 그리고 남아있는 농부들도 대부분이 농촌에 가면 농부들이 누구야? 고령. 고령화 돼가지고, 노인들밖에 이렇게 없는 어떤 그런 분인데, 이 책에 보면 아주 젊은 농부가 나오는 것도 볼 수 있어서,
실제로 요즘에 젊은 농부들이 있고 또 뭐 귀농이라고 해서 은퇴한 그런 사람들이 농촌에 내려가서 농사를 짓는 귀농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인데 그 청년 농부 같은 경우에 우리는 보통 농부하면 무슨 농사를 죠? 그동안 알고 있던 거는 변호, 벼농사, 쌀농사가 우리가 중심이었다는 거야 과거에.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 청년 농부는 쌀농사를 짓지 않고 거듭는 버섯 농사를 쓴다는 거지. 그러니까 버섯 농사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돈 되는 작물, 돈 되는 작물. 버섯 팔아갖고 바로 현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돈 되는 어떤 그런 그래서 농부가 단지 농부가 아니라 이제는 농부 그 사업가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들, 그래서 농업의 어떤 그런 미래들 이런 것들이 새롭게 보여주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구 나? 송아 누나, 응? 송아 누나요. 아, 그 누나 같은 경우는 보면 직업이, 어, 랩도 하고, 음, 업사이클링도 하고, 유튜버도 해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 이제 뭐라 하냐면, 엔잡러라고 그러지. 들어봤어? 네, 엔잡러. 여러 가지 직업을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과거와 다른 또 현재의 그런 모습이다라는 얘기예요. 과거에는 당연히 안정된 직장 하나에서 정년할 때까지 그 직장을 쭉 다닌다라는 그러한 모습이 일반적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요 사람들처럼 엔잡러 한 번에 여러 가지 직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또 그런 상황에서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만난 사람들이 그 정도 만났나? 또 있나? 어, 그 정도, 그 사람들은 그 정도 나오지? 네, 캐릭터 작가 나오나? 어, 180쪽에. 파인 작가. 파인 작가 나오지? 네, 그래서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야? 어, 만화? 어, 그래서 캐릭터 작가, 파인 작가가 나와가지고, 요 사람이 역시 이제 그 작가로서의 어떤 그런 삶의 모습들을 또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말했던, 이런 부분들이, 어, 를 통해서 뭐 아주 다양한 직업은 아니지만 몇몇 직업을 그 소개해서 그 직업의 어떤 그런 세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단지 이제 이 책은 직업의 세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멘토가 뭐야? 가르쳐 음, 주는, 그렇지. 조언해 주는 사람, 방향을 제시해 주는, 길을 제시해 주는 사람. 그래서 아까 만났던 어떤 그런 사람들이 이른바 멘토링이라는 거를 해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멘토링의 내용이 뭔가 또 이런 부분들을 또 이제 잘 살펴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58쪽 제목이 뭐야? 어, 50, 58쪽, 59쪽. 대체 불가인 사람이 된다는 이게 것이요. 뭔 말이야, 이게? 어, 대체 불가인 사람이 되는 거. 응,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무슨 뜻이냐? 음, 딱 일 혼자? 응? 어, 대체 불가인 사람이 된다는 것이라고 해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회사 이렇게 들어가면 마치 자동차의 어떤 그런 부속품이 고장났어. 좀 어떻게, 해? 바꿔요. 부속품 빼고 다른 부속품을 갈아 넣잖아. 네, 끝이 아니란 얘기지. 그처럼 회사에서도
보통 그 사람을 자르고 다른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쓴다는 얘기야. 그래도 그 회사는 멀쩡하게 잘 굴러간다는 얘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언제든지 그 남에 의해서 대체되는 어떤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 자기 나름의 어떤 그 특별한 능력, 아니면 자기가 독창적인 어떤 그런 사업을 할 때 그 대체 불가능한 그럼으로써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이 책에서는 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책 62쪽 보겠습니다. 62쪽이요. 62쪽. 넷째 줄에 읽어보겠습니다. 넌 왜 사업가가 되고 싶니? 라고 묻는 것은 넌 왜 만두가 음, 좋니? 라고 묻는 것과 같아. 원래 좋아하는 것에는 이유가 없잖아. 난 어릴 때부터 거기 원래 좋아하는 것에는 뭐? 이유가 없. 수가 없잖아. 라고 이제 자기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 그래서 이제 한번 준원이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준원이가 그냥 좋아,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좋은 거. 무엇인지 한번 준원이가 생각하고 써보라는 거야. 준원이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직업을 할 수 있다라면 좋겠다라고 요 사람은 얘기하는 거야. 이 저자의 주장은. 아니, 여기 이 사업가의 주장은. 됐니? 네. 그래서 그거 한번 생각해봐요. 준원이도 내가 뭐 할 때 나는 좋아하는가? 나는 언제 행복한가? 나는 언제 기쁜가? 라는 부분을 준원이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보고 아직 그것을 찾지 못했다라면 기다려야지. 그리고 자꾸 경험해봐야지. 그러면서 다양하게 이렇게 경험해보다 보면 너를 설레게 하고 너가 그 자체로 좋은 게 있다라면 그거를 너의 진로로 무조건 삼으라는 게 아니라 유력한 후보로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야. 자, 63쪽 읽어보겠습니다. 첫 줄. 난 꿈꾸는 청소년이라면 절대로 세상에서 그 꿈을 알리지 말라고 하고 싶어. 자, 왜 이런 말을 한 거야? 음, 대부, 자기 말, 꿈을 말하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꿈이 왜 실현 불가능한지 말해서요. 결국은 이 저자는 비판하고 있는 거야. 누군가가 꿈을 얘기했을 때 그 꿈에 대해서 응원하고 격려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꿈을 그냥 이렇게 무시하는, 그 꿈을 칭찬하지 않는 어떤 그런 사회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지. 자, 64쪽 보겠습니다. 자, 이 사업가가 그러면 뭐야 이런 사업가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언가라는 부분들이 64쪽과 65쪽에 보면 나와 있지.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은 식용곤충이라는 그 사업을 하게 된 그 부분들에 있어 그렇게 된 요소가 뭐라고 생각해? 어, 미래에, 어, 전략을, 어, 미래 전략을 제시했어요. 음. 자, 요 사람이 앱을 만드는 일을 했지. 네. 그런데 그 프로그램 앱을 관리하는 일을 했는데 그때 뭘 만난 거야? 어, 65쪽에. 아, 박사님? 65쪽 셋째 줄에. 65쪽이요? 음. 아, 미래 식량으로서의 식용 곤충에 대한 보고서.
음, 를 접하고 곤충의 내 인생을 걸기로 했어라고 돼 있지. 네, 그래서 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기가 탐색하고 노력했던 거지. 근데 또 한편에서는 바로 스마트폰 환자 관리 프로그램 앱을 만들어 관리하는 일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뭐야? 미래 전략을 제시해 주는 일을 했던 그런 부분들. 그런 일들이 이제 맞아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지금의 어떤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준원이도 뭔가를 하고 있을 때 끊임없는 어떤 그런 탐색을 해야 되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또 우연히 어떤 그 요소가 또 이렇게 맞아떨어지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잘 합쳐질 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어떤 일들이 제대로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66조 여덟째 줄에 명언 비슷한 게 하나 나오지. 네. 사업은 사업은 1%의 아이디어와 99%의 실행력이라고 생각해. 자, 뭔 말이야? 어, 실행력이 중요하다. 어, 실행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야. 즉, 여러분들이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아이디어는 있어. 하지만 그 아이디어가 있는 것과 그걸 직접 사업으로 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지. 그런 점에서 그 사업가로의 자질이 있으려면 그 자기가 뭔가 아이디어가 있을 때 그거를 실행하는 어떤 그런 힘들, 실행력이 있어야 그 사람이 사업가로서의 소질이 있더라고 이 책에서는 조언하고 있는 거야. 그런 점에서 이제 준원이가 혹시 준원이는 실행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한다면 나도 사업에 도전해 볼까?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나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아이디어는 많이 있는데 나는 그거를 실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실행하면 왠지 두려워. 라고 한다면 사업가로서 별로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됐니? 네. 자, 그 다음에 66쪽에 아홉째 줄, 밑에서 아홉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진짜 좋습니다. 진짜 좋지는 일중독에 가까워. 온종일 일 생각만 해 자기 전까지. 난 그게 너무 좋아. 내가 남 밑에서 일했으면 이렇게 일할 수 없었을 거야. 내가 원하는 일이니까 온전히 마음 가는 만큼 할 수 있어서 좋아. 난 아침마다 설레는 마음으로 일어나 거기까지. 자,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야? 이 사람이? 일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된다. 일에 대한 예정이 있어야 된다. 그럼 회사 일에 대한 예정이 있으면 되잖아. 내가 주인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어떤 그런 얘기는 회사 다니면서 하는 어떤 그런 일은 월급 받으려고 하는 일이다. 회사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아닌 거야, 이 사람은. 이 회사 일은 남 일, 남 좋게 하는 일이라서 회사에서는 그냥 월급 받은 만큼만, 어? 회사에서는 안 잘릴 만큼만, 아니 뭐 승진할 만큼만 일한다는 거야. 근데 지금 이 일을 이 사람은 일 중독에 가까워서 눈만 뜨면 하루 종일 일 생각만 한다는 거야. 근데도 이 사람은 즐겁고 좋다는 거야. 왜? 음,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일이어서요. 원하는 이 자기 일이니까 그렇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이제 준원이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지. 준원이가 자기 일이면 정말 기분 좋게 신나게 얘기를 하고 반면에 자기 일이 아닌 회사 일, 남 일이라면 그런 텐션이 안 나오는지 그렇다면 준원이도 자기 사업을 해야 되지. 근데 반면 자기 일을 하게 되면 그 책임도 자기한테 되잖아. 그 차라리 월급 받은 일은 회사 출근해서부터 퇴근할 때까지 그 정해진 시간만 딱 일하면 되잖아. 근데 자기 일은 이렇게 24시간 내내 그런 사업 구상을 하고 일을 한다는 게. 그런 점에서 준원이는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 응? 그래서 막 열정을 쏟아부으면 사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나는 시키는 일을 하는 게 더 좋고 나는 그냥 정해진 시간에만 월급 받은 만큼만 하는 게 좋다. 그러면 준원이가 사업을 할 게 아니라 준원이는 그냥 뭐야든 취직을 해야 되는 거지. 이해가? 네. 또 그런 점에서 이제 준원이는 어떤 스타일인지 너 자신을 봐야 돼. 그리고 이제 그런 스타일이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 또 이렇게 어떤 계기가 되어서 변화하기도 하더라는 얘기지. 준원이는 지금으로 보면 어때? 어떤 스타일 같아? 사업가 스타일이야, 월급쟁이 스타일이야. 월급쟁이 스타일이요. 그래? 왜?
왜 사업가 부분에서는 왜 안 어울려? 안 어울린다고 생각해, 지금 현재로는. 이게 일에 관심 있으면 좋지만 지금 딱히 음, 관심 가는 일도 없고, 음, 그리고 어, 회사는 사업 보도나면은 음. 이제 큰일 났는데 회사원이면 그럴 일도 딱히 없었어요. 아, 책임지기도 싫고. 네. 아, 그렇지. 뭐 그런 점에서 이제 어쨌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잘 들여다보라는 거야. 그래서 뭐 사업을 해야 되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라는 분들은 우선 자기 자신을 잘 들여놓고 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6쪽에 제일 마지막 둘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맞다. 만약 100층짜리 집을 지을 거라면 손에 잡히는 뭔가를 오늘 해야 해. 꿈이 있다고 말하면서 지금은 게임해야지, 놀아야지 하면 꿈만 있는 거야. 집을 짓고 싶은 꿈이 있다면 당장 나뭇가지라도 모아야 돼. 결국 이것도 한마디로 말하면 실행하라는 거야, 실행. 너가 꿈이 있다라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하나라도 하는 그런 실행력이 있을 때 그것이 진짜라고 지금 이 책에서는 그 준원이에게 멘토링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물론 이 책 동화 속 인물들에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동화 속 인물들에게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이렇게 사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이 책의 저자가 이제 얘기하는 거라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한번 준원이가 해야 될 일 뭐 이런 거 있을 때 그걸 다 하려고 하면 너무 막막하고 힘들다는 얘기. 근데 아까 나뭇가지 하나라도 놓는 어떤 그런 일, 그 중에 일부라도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간 어떤 그런 삶이 더 현명한 삶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71쪽, 71쪽, 여섯째 줄, 71쪽이요. 71쪽 위에서 여섯째 줄. 이렇게 아이들은 강남역으로 향했다. 정근이는 어차피 뭔가를 결정하는 게 어려웠다. 어떤 일을 판단하고 선택해야 할 때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느라 쉽게 결정 내리지 못했다. 그래서 저렇게 아무것도 생각 없이 움직이는 녀석들을 따라가자니 마음이 편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했다. 왜 마음이 편하기도 하고 왜 불편하기도 할까? 음, 자기가 이제 판단하지, 아- 다른 애들 판단할 수 있어서 편하긴 한데 아무 생각 없이 가니까 또 불안한 마음이. 그렇지. 마음이 편한 것은 바로 자기라면 이럴까 저럴까 막 고민해야 되는데 자기 고민 안 하니까 고민 안 하고 그냥 따라가니까 그 점에서 마음이 편한 거야. 하냐 마음이 불편하기도 한 거는 근데 저렇게 생각 없이 해도 될까? 라는 거에 대해서 자기라면 이거저거 따져보고 막 할 텐데 저렇게 아무 생각 없이 가면 오히려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걱정 때문에 불편하기도 했다라는 얘기지. 준원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성격이야? 여기 나온 이 정국이와 비슷한 성격이 아니면 다른 애들과 비슷한 성격이야? 저는 이제 저 가고 싶은 데 가는. 그러니까 선택을 잘해? 네. 그렇구나. 부럽네. 쌤도 여기 정국이처럼 뭘 선택을 하려면 이것저것 따져보고 알아보느라고 결정을 쉽게 하지 못해. 그래갖고 늘 그 이른바 선택 느림보라고 해서 늘 그 결정하는 걸 무척이나 좀 이렇게 어려워하는 어떤 그런 분이어서 결정을 쉽게 쉽게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부러워.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전국이처럼 이거에 좋은 점은 없을까? 어떤 일을 판단할 때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거나 쉽게 결정 내리지 못하는 것들. 결정이 늦는 것은 문제고 스트레스 받는 건 문제지만 좋은 점은 없을까? 꼼꼼해서 손해볼 일은 없어요. 그렇지. 꼼꼼해서 손해볼 일이 없는 거지. 반면에 아까 이제 준훈이 같은 경우는 쉽게 결정을 내려라는 것들이 결정이 어떤 그런 비용이 조금 든 거지. 단순하니까. 하지만 미처 뭘 살피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실수를 할 또 가능성이 또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지. 됐니? 네. 자, 96쪽 보겠습니다. 자, 96쪽에 보면 이 경호원 아저씨가 저기를 해.
아이들에게 조언, 멘토링을 해. 그러니까 96쪽에서 이 아저씨가 하는 멘토링은 뭐였을까? 어, 어떤 것든 공부가 필요하다. 그게 무슨 말이야? 왜 공부가 필요해? 음, 음, 아, 꿈을 이루는 방법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다. 물론 그 얘기도 해주지. 꿈을 이루는 방법이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다. 꿈을 이룰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였다. 그럼 98쪽에 나오는 얘기고. 자, 여기 96쪽 제일 아랫부분. 이 사람이 왜 경호원이 되고 싶은데 체육과에 지나가지 않고 영문과에 지나겠대? 음, 그리고 왜 캐나다를 갔고? 어, 음, 음, 영문과에 가고 캐나다 간 이유는 뻔하잖아. 뭐 하려고? 뭘 잘하려고? 영어를 잘할, 영어를 잘하려고. 근데 왜 영어를 잘해야 되냐고 생각했냐고, 이 사람이, 경호원이. 음, 어, 이제 사람들이 영어 할 때 영어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음. 자, 중간에, 물론 고등학교 때는 중간 이하였지. 나는 운이 좋아서 동네 체육관 관장님을 잘 만났어. 찾았어? 그 관장님이 조언해 주시기를 가운데 부분에. 96조. 아, 네. 찾았어?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운동원부터. 물론, 어, 고등학교 어. 때는 중간이었지. 난 운이 좋아서 동네 체육관 관장님이 잘 만났어. 그 관장님이 조언해 주시길. 운동은 어디에 가서나 할 수 있으니까 다른 키우면 더 좋은 길이 열릴 거라고 하셨어. 자, 그렇지. 그래서 다들 운동을 비슷하게 하니까 나만의 무기를 만들자 생각했지. 결국 그 무기가 뭐였다는 거야? 영어. 영어를 잘하는 거였어. 그래서 97쪽 첫째 줄 읽어봐. 나는 경호원을 하더라도 대체 불가인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 아, 그 뭔 말이야? 음, 어, 영어를 잘하는 경호원 되고. 그렇지. 그냥 경우는 많다는 얘기. 그냥 경우만 해가지고는 언제든지 잘리고 다른 새로운 인물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영어를 잘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영어를 잘하는 경우이라는 부분에서는 대체 불가한 그런 인물이 된 거지. 결국 이 이야기에서 알려주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외에 플러스 다른 특기를 더 키워야 더 좋은 일이 생기고 대체 불가한 사람이 된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 이제 준원이가 앞으로 뭐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것만 충실하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거를 하나를 더 배워서 그 두 개를 이제 콜라보 시켰을 경우에 대체 불가인 그런 준원이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지. 그러한 이 멘토링 이 부분들을 이제 준원이가 잘 기억했다가 동의하면 이제 그렇게 살아면 되고 아니다 이건 이 사람 말이 뭐가 틀린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또 준원이가 또 나름의 어떤 건 다른 의미를 찾아야겠지. 됐니? 네, 그리고 98쪽이 아까 준원이가 말했던 꿈을 이루는 방법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다. 그 꿈을 이루어줄 수 있는 날개를 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원이가 앞으로 뭔가 꿈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해야지만 거기를 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중간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 그렇다고 해서 그 꿈 자체를 다 포기해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길이 있는지도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렇다고 일부러 뭐삥 돌아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지름길로 가장 정확한 길로 가는 게 제일 좋겠지. 근데 그게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어,
원래 가려고 했던 대로 다른 길로도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점들, 그 점을 또 잘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5쪽. 자, 대학에 가야 되는 어떤 그런 이유가 학과 공부를 하기 위해서 대학에 가는 이유도 있지만 이 농부, 버섯 농부는 다른 얘기를 해. 뭐라고 얘기해? 어, 대학에 가야 되는 이유. 대학에서 뭘 얻었대? 115. 지식, 어, 바로 지식과 산업. 지식과 사람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음,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어서 좋았고, 어, 버섯농사. 음, 사람, 좋은 음, 들도 만났어요. 음. 그래서 준호이도 마찬가지야. 나중에 대학을 간다 했을 때 그 대학이 뭘 배우러 간다, 지식을 채우러 간다 일 수도 있지만 그 대학에서 만난 많은 인연들이 앞으로도 준호이가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수도 있을 거다라는 얘기. 그래서 이제 그러면 준호이가 나중에 대학을 선택할 때도 바로 지식과 사람, 좋은 지식과 좋은 사람이 있는 곳을 대학을 선택을 하면 준호이 또 삶이 더 좋아질 거라고 이 책의 저자는 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8쪽 찾을 줄 농사는 농사는 아직 기회가 많은 분이야. 사람들에게 농사도 진로에 넣어보라고 말해주고 싶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농업 하면은 옛날 사람들이 하던 거 구시대적인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저자는 농업이 다시 새롭게 이제 각광받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뭐 꼭 돈을 뭐 버는 것만이 최고였던 건 가치는 아니지만 농사를 지어가지고 오히려 이제 대기업 다니는 사람보다 더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사람들도 생겨났다는 얘기. 옛날에는 쌀농사 지으면 농사 지으면 가난해진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요즘에 이제 막 기업농이라고 해가지고 농사 규모를 이렇게 확대시켜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또 이렇게 성공해서 이렇게 부유해지는 그런 또 이제 케이스도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 농사가 과거에는 너무 힘들어갖고 농사 짓기 힘들다고 했었는데 이제는 농사 같은 경우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이제 그들의 일손을 빌려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기계화가 많이 되어서 로봇들이 농업 현장에 쓰이게 되면서 예전에 비하면 그런 노동의 어떤 그런 강도나 이런 것들도 많이 약해진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118쪽 밑에 세 줄 읽어보겠습니다. 참 신기한데 한 게 농부한테 농사 지식만 필요한 게 아니더라. 이것도 사업이야. 생산, 유통, 판매, 홍보를 다 신경 써야 해. 이 버섯을 어떻게 하면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는지 홍보해야 해. 해서 요리사 친구한테 요리를 배우기도 했어. 상품 캐릭터나 상품 박스 디자인, 웹 자, 디자인, 거기까지. 그래서 이제 농사도 그냥 단지 농사만 잘 짓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산, 유통, 판매, 홍보 같은 거를 다 신경 써서 그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물론 이제 준원이가 나중에 월급자리가 되어서 그냥 자기 맡은 일만 한다라고 하면은 해당 사항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혹시 준원이가 이제 사업을 하게 된다, 개인 사업을 하게 된다 했을 때 자기가 이제 알아야 될 어떤 여러 분야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가 함께 필요하다는 것들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122쪽 보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줄. 세상, 세상 모든 직업에는 빛과 어둠이 항상 같이 있나 봐요. 세상에 쉬운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이 뭐, 아이돌은 좋겠다. 저렇게 인기 있고 화려하고 돈 잘 벌고 좋겠다는데, 아이돌들에게도 어떤 어둠이 있을까? 어, 잘 안 돼요. 뭐가? 노래가 이제 잘 안 만들어져요. 그렇지. 아이돌이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살아남기가 쉽지가 않은 뭐 그런 부분도 있는 거지. 또,
아이돌들은 자기가 상품이라 마찬가지야. 그렇기 때문에 늘 팬들의 기대와 요구에 만족시켜줘야 돼. 그러니까 뭐 여자 아이돌 같은 경우는 늘 그 날씬한 몸매를 유지한다던가 남자 아이돌 같은 경우도 뭐 그 초콜릿 먹고 뭐 이런 운동에서 그런 걸 유지한다던가 아니면 그런 컨셉으로 계속 살아야 된다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남모를 그런 고충일 수도 있는 거겠지. 자, 그 다음에 146쪽? 146쪽이요. 아, 146쪽. 밑에서 다 같이 줄. 그래서 그렇구나. 내 무대는 뭐랄까 꼭 일기를 듣는 느낌이었어. 널 일기와 소설의 차이를 아니. 일기는 그냥 자기가 읽으려고 쓰는 거야. 소설은 누가 읽어주길 바라며 쓰는 거고. 계속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려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법을 알아야 해. 너의 진심, 너의 이야기를 전할 때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해야지. 그래서 이제 그 노래하는 걸 이제 글쓰기에 이제 비유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준원이가 이제 글을 쓸 때 늘 기억해야 될 것들이 이게 나를 일기글이 아니라는 거야. 나 읽으려고 쓰는 게 아니라는 거야. 남이 읽어야 되는 어떤 그런 글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이제, 내 글을 누가 좀 읽어줬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이 좀 이렇게 재밌게 편하게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자기가 이제, 글을 쓸 때 그 준원이의 글들이 더 좋은 글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7쪽 밑에서 다 같이 줄. 꿈이 직업이 되려면 진짜 잘해야 해. 좀 잘이 아니고 진짜 잘해야 돼. 해. 음. 그럼 그렇지. 진짜 잘하면 되죠. 음. 텔레비전에 나오는 래퍼들이 돈 잘 번다니까 다 그럴 것 같지. 그거 다 허상이야. 상위 1% 예술가가 99% 수입을 다 가져가는 데가 이 바닥이라고. 수많은 래퍼들이 알바를 몇 개씩 하면서 배고파 꿈을 쫓고 있어. 그래서 거기 부분에서 이제 래퍼들, 소수의 어떤 그런 래퍼들의 화려한 면 밑에는 바로 이렇게 다수의 어떤 그런 래퍼들은, 아, 래퍼 해가지고 먹고 살 수가 도저히 없는 어떤 그런 상황들, 이것들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이른바 그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승대독식, 인기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까 나머지 대다수의 어떤 그런 별로 인기를 못 얻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최저 수준의 어떤 그런 생계비도 못 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또 현실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또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7쪽. 7째 줄. 내가 하고 싶은 일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다르다고 얘기해줄까? 랩은 하고 싶은데 그걸로 먹고 살기가 힘들잖아. 내가 날 먹이 살릴 수 있는 일이 뭘까 싶었는데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거였어. 그렇지. 그래서 그 준원이가 하고 싶은 일이 게다가 잘하는 일이까지. 그러면 최고로 좋은 거라는 얘기. 근데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내가 그걸 잘하지는 못해. 그럼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라는 부분들. 그럴 때는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잘하는 일을 갖고 직업을 삼아서 하는 것도 하나의 어떤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이제 이 책에서는 제시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2쪽. 그 전에 158쪽부터 보겠습니다. 밑에서 다 같이 줄. 158쪽. 시간에 어디로 출근했다가 저녁이면 집으로 퇴근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잘하는 일 해야만 하는 일을 저글링하듯 재미나게 하고 살며 살고 있는 사람이 있을 줄은 몰랐다. 그렇지.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나서 하고 싶은 일, 잘하는 일, 해야만 하는 일. 요거가 마치 저글링 하는 것처럼 이거를 잘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들도
하나의 어떤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이게 뭐 일치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일 좋고, 그래서 준호이도 한번 생각해 봐야지. 너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잘하는 일은 뭔지, 또 지금 해야만 하는 일은 무엇인지, 요거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저글링 이렇게 하듯이 그 세 가지를 잘 조화시키면서 살아가는 것들도 살아가는 방식들 중에 하나라고 이 책에서는 제시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2쪽 밑에 두 번째 줄.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성적과 대학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야. 30살이 됐어야 세상에는 수백만 가지 길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 사람들에겐 저마다 다른 재능이 있는데 그 중앙은 다 같은 것 같아. 어떤 사람은 재능이 공부인 사람도 있고 그 재능이 사업 능력인 사람도 있어. 여러 개, 여러 재능이 섞인 사람도 있고 20살 때 입시는 인생의 작은 순간이더라. 그러니 교과서나 책으로 하는 경험보다는 실제 몸으로 부딪히는 경험을 해봐야 해. 그래야 경주마의 눈가리개를 뗄 수 있어. 경주마의 눈 가리기. 경주마 알아? 네, 달리는 말에서 눈을 이렇게 가린다는 얘기야. 왜? 딴 곳으로 살까 봐. 앞만 보고 달리라고. 딴짓하지 말라고. 그래서 요 경주마 비유를 했냐면 지금 학생들, 중고등학생들에게 앞만 보고 달리라고 그러니까 어디만 보고? 옆도 보러. 좋은 대학만 보고 달리라고 그러고 있는 거라는 얘기야. 근데 이 저자는 지금 여기 이 가리개를 떼야 된다는 거야. 그 다양한 경험을 해봐야 그래야 오히려 더 크게 배울 수 있다라고 이 저자는 그렇게 주장하는 거야. 그 인생의 어떤 그런 길은 한 가지 길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갈래 길이 있다. 그러니 자기 하고 싶은 일을 아까도 꼭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이 있다라고 이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띄었을 경우에 과연 제대로 잘 달릴 수 있을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의문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준호이는 또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 판단을 또 이제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165쪽 넷째 줄. 후회 안 해.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내가 만든 꿈이 공식이 있어. 불확실성과 꿈의 비율이 1대 9가 되는 순간, 어, 꿈을 꿈을 쫓아, 음, 꿈을 쫓아라. 마음속에서 확신이 점점 커져 꿈이 구가 되는 순간 그때는 꿈을 쫓는 선택을 해도 될 것 같아. 살다 보면 꿈이 구가 넘는 순간이 올 거야. 그때는 꿈을 메고 나가면 될 것 같아. 꿈의 레시피 같은 거는요. 불확실성 한 숟가락에 꿈 아홉 숟가락이면 꿈을 밀고 나가라. 그렇지. 그래서 그 부분에서 불확실성과 꿈의 비율이 1대 9가 되는 순간 꿈을 쫓아라라는 어떤 꿈이 있는데 그것들이 과연 이루어질지 불확실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이제 그 선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68쪽 밑에서 넷째 줄. 나가 누군지 알아야만 나라는 보물섬에서 보물을 찾으며 잘 살 수 있다는 말이야. 그래야 삽질을 안 하지. 우리나라 부모들이나 학생들은 성적 올리는 데는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아. 하지만 자기 진로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 자기 진로에 대한 고민들, 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준원이가 학교 공부하는 틈틈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이 책의 주장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9쪽에 여섯째 줄. 나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 거기. 어, 나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 가장 쉽게 자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서 자기 관심 분야 책을 골라보는 거지. 사람은 대개 자석처럼 끌리는 분야가 있어. 도서관에 가면 저도 모르게 그 분야의 책을 고르지. 정극이는 아이들의 거기까지. 그래서 이제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서 너가 뭘 좋아하는지 끌리는 부분이 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또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72쪽 중간에 날 누라가 상기에 놓인 자기 텀블러를 만져거렸다. 그림부터 이제 거기 읽어보면 돼. 저는 뿌듯하게 하고 싶은 일이 없으면 공부해야지. 다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교양이잖아. 그러다 꿈이 찾아오면 그 전에 경험한 모든 것이 도움이 될 거야. 만약 내가 한 번도 안정적인 길로 않고 오로지 꿈만 찾다가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었다면 나는 안정적인 직장인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고민했을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책의 저자는 바로 꿈을 찾아라. 공부 안 해도 된다. 이게 아니라 특별하게 딱히 떠오르는 꿈이 없다라는 꿈이 있다면 그 길로 가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우선 공부를 해 두는 것들이 좋다. 그것들이 그리고 그것들이 기반이 되어야 다른 어떤 기회나 이런 것들을 잡을 수 있을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또 조언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3쪽 밑에서 일곱째 줄 정말 자기가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는 두, 두 가지 확신이 있어야 해. 자기가 그 일을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은 확신, 그리고 그 일을 잘할 수 있다는 확신, 무엇을 도전하는데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 먼 길을 돌아서 자기 길을 찾은 사람은 또 그 사람만의 절실함이 있거든. 그렇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책의 곳곳에 바로 이런 멘토링 하는 조언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외에도 이제 189쪽 보면 자기에게 재능이 있는지 의심하면 시간을 갉아먹지 말고 하고 싶고 잘하는 것을 계속해 나가면서 실력을 검증받으면 된다라고 이제 또 조언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언을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아니라 준원이가 너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서 준원이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진로에 대해서 고민한다면 이 책을 읽은 또 의미가 또 이렇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됐니? 네, 그래서 다음 주가 글쓰기야, 준원아. 네, 그래서 다음 주에 글쓰기는 준원이의 꿈, 준원이의 진로에 대해서 준원이가 일주일 동안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여태까지 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나의 꿈과 진로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한 어떤 그런 내용들 그리고 그것에 관해서 너가 조사해서 소개하는 어떤 그런 글들을 써볼 거란 얘기지. 준원이 너의 버전으로. 네, 이해가? 네. 그래서 준원이 너가 어떠한 꿈을 갖고 있는가, 너는 뭘 잘하는가, 나는 어떤 사람인 건가 등등에 대해서 너의 진로와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 생각들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또 이번 기회에 네가 그것들을 조사해서 그 내용들도 함께 같이 써보라는 거지. 질문. 내일 다음 주 글쓰기 과제 관련된 질문 있어? 어, 제 되고 싶은 꿈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그렇지. 꿈, 네 진로라고 하는 부분에서 너가 어떤 고민을 했는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꿈이라는 그게 만약에 뭐, 그 일은 어떠한 일인지, 그 일에 대한 설명들, 지금 현재 어떠한지에 대해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준원이가 많이 찾아보고, 조사해보고, 알아보고, 너 자신도 들여다보고, 나를 왜 그걸 선택하려고 하는 건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꿈과 진로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에세이로 또 한번 써보라는 거지. 됐어? 네, 어. 그래서 어쨌든 글쓰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글을 쓰기 위해서 너가 너 인생을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사실은 훨씬 중요한 어떤 그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자, 수고 많았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준호니 잘 쉬어. 안녕. 안녕히 계세요. 네.